모든 이야기는 공룡을 향한 사랑과 뛰어난 상상력 그리고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라기 공원의 창시자인 존 해먼드에게 있어서 공룡이란 자신의 여생 전체를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주라기 공원은 현실에 나타난 해먼드의 꿈 그 자체였습니다. 해먼드는 야심차게 계획한 놀이공원, 믿기 어렵지만 주라기, 백악기 시대의 공룡을 테마로 한 이 주라기 공원의 개장을 앞두고 전문가들에게 공원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의도임과 동시에 학계에 권위 있는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꿈과 이상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낸 노력과 천재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에 중요한 전문가들이 초빙됩니다. 앨런 그랜트 박사, 엘리 세틀러 박사, 그리고 이안 말콤 박사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앨런 그랜트 박사는 공룡 발굴 현장에서 일하는 고생물학자이고 엘리 세틀러 박사는 환경문제 전문가입니다. 이안 말콤 박사는 혼돈 이론의 권위자였죠. 처음에는 그저 공룡 모형과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현된 테마파크일 거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공원을 둘러보는 세 전문가는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에 경악해야만 했습니다. 존 해먼드와 인젠이라는 회사가 보여준 것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공룡을 탄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존 해먼드와 그의 과학자들은 백악기 말기에 호박에 갇힌 모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호박 속에서 모기가 흡수한 혈액은 아직 남아있었고 그 안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를 비롯 여러 동물의 세포와 유전자 정보를 섞어서 탄생시킨 일종의 키메라, 그게 바로 이 영화의 공룡들입니다. 그리고 일행은 놀라운 광경을 연이어 목격하게 됩니다. 아래서 공룡이 깨어나는 장면을 시작으로 여러 공룡들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초식 공룡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 신비에 놀라기도 신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들은 거대한 초식 공룡을 눈앞에서 보기도 하고 아픈 트리케라톱스를 돕기도 하죠. 물론 벨로시랩터 같은 무서운 육식 공룡의 존재나 사상 최강의 공룡이라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존재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문제는 일어납니다. 이들이 탄 차량이 티렉스의 우리 근처에 도달했을 때 불의의 사고로 티렉스가 탈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상황은 즉시 아비규환이 되었고 인간들은 도저히 티렉스에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명장면이 속출하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라든지 티라노사우루스가 실은 시력이 무척 나빠서 가만히 있는 존재는 잘 파악하지 못한다든지 그 유명한 사이드 미러에 적힌 사물이 거울에 비친 것보다 가까이에 있음이라는 문구라든지요. 거기에 벨로시랩터들까지 우리를 탈출하면서 주라기 공원은 그야말로 공포의 공원이 됩니다. 한편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인물은 네들이라는 초고도 비만에 시달리고 있는 인젠의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공원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코드를 짜고 그걸 운영하는 일을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자인데 이 사람은 인젠이 자기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이오신이라는 경쟁 회사에서 온 도지슨이라는 인물에게 거액의 돈을 받는 대가로 공룡들의 수정란을 넘기기로 합니다. 일종의 산업 스파이죠. 그리고 수정란을 빼돌리기 위해서는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티렉스가 탈출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하지만 그는 멀리 도망가지 못한 채 최후를 맞이하죠. 그렇게 영화는 결말로 나아갑니다. 공룡들과의 추격전, 아이들이 벨로시랩터를 피해 달아나는 장면이나 벨로시랩터가 얼마나 영리한지 보여주는 장면들, 그리고 문을 여는 대목에서는 소름이 돋끼칩니다. 이 영화의 장르가 공룡이라는 크리처를 이용한 슬래셔 무비에 가깝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랩터들과 싸우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을 뒤로하고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 주라기 공원은 전설이 되었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편의 제작에 돌입하게 되죠. 주라기 공원 사태 이후 이슬라 누블라 섬의 바로 옆에 있는 휴양지 이슬라 소르나, 그 섬에서 바캉스를 즐기고 있던 가족의 딸 캐시는 콤프소그나투스 떼를 발견, 충격과 비명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존 해먼드 박사는 양심 있는 사람이었죠. 지난 주라기 공원의 사퇴 이후 인젠에서 물러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물려받은 그의 조카 러들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러들로의 야심을 경계한 해먼드는 주라기 공원에서 살아 돌아온 이안 말콤 박사를 불러 새로운 주라기 공원을 건설하려는 러들로의 계획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말콤은 여자친구까지 연루된 이 일을 거절할 수 없었고요. 말콤과 조사단은 섬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목도합니다. 사냥꾼들이 공룡을 무차별로 포획하는 장면이죠. 이 부분에서 인간들이 지닌 욕망의 무서움,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의 새끼를 돌보는 따뜻함, 그 이중성이 동시에 드러나는 게 인상적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왜 대단한 인물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러들로가 사냥꾼들을 동원한 이유는 샌디에이고에 새로운 공룡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그의 계획은 공룡들의 탈출과 반격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주라기 공원 시리즈 내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벨로시랩터, 요즘은 벨로키랍토르라 부르는 이 랩터들에 의해 계획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러들로는 티라노사우루스와 새끼만큼은 확보하려 했지만 결국 샌디에이고 한복판에서 티라노사우루스 성체가 풀려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샌디에이고를 활보하며 그 위용을 과시하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모든 욕망을 지닌 러들로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토록 교만했던 피터 러들로가 자신이 조롱했던 티라노사우루스, 특히 새끼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유린당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슬라 소르나 섬에 공룡이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밀렵꾼들과 욕망에 점철된 몇몇 인간들을 그 섬으로 이끄는 계기가, 즉 3편의 계기가 되는 거죠. 저주받은 영화 주라기 공원 3, 감독이 스티븐 스필버그에서 조 존스턴으로 바뀌고 영화의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폴른 킹덤과 도미니언을 보고 나서 다시 본다면 이렇게 선녀 같을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1편의 주인공이었던 앨런 그랜트가 주인공으로 활약하며 추억을 되살립니다. 카메오로 나오지만 앨리 세틀러도 역시 출연하죠. 앨런 그랜트는 여전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연구비가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제 공룡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구비를 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슬라 소르나 섬까지 동행할 것을 부탁합니다. 앨런 그랜트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섬, 아니 이제는 공룡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이슬라 소르나로 향하는 비행기에 또다시 탑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연구비를 대겠다던 폴 커비와 아만다는 사실 이혼한 상태였고 그들은 부자 사업가가 아니라 그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상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아들과 아만다의 연인을 찾기 위해서 이곳을 다시 찾은 거고 자기들끼리 오기 무서우니까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앨런 박사와 그의 제자를 대동하고 왔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들은 또다시 많은 사건들을 겪고 많은 공룡들을 만나고 오직 암컷뿐인 공룡들이 스스로 알을 낳는 것을 발견하고 위기에 처합니다. 특히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쫓기다가 스피노사우루스가 나타나고 스피노사우루스가 티라노의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는 장면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익룡의 무서움이 나타난 장면이라든지 영화의 마지막에 벨로시랩터들이 등장하는 등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로서는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섬에서 탈출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결국 앨런을 구하러 나타난 앨리 세틀러 박사에 의해 구조되면서 영화는 행복한 엔딩을 맞이합니다. 엄청난 혹평에 시달린 작품이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3편이 1편이나 2편에 비해서 부족한 영화인 건 맞지만 팬들에게 더욱 나쁜 평을 받은 이유는 시리즈의 명맥이 끊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는 2015년 무려 14년의 시간을 넘어서 후속작을 남기게 됩니다. 주라기 월드의 이야기는 아주 심플합니다. 주라기 공원을 만든 인제는 마스라니사에 인수되고 마스라니사는 이슬라 누블라를 완전히 정리하고 공룡들을 잘 분류하고 그들을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마스라니사는 새롭게 테마파크를 개장합니다. 바로 주라기 월드. 원래 동물원에 가까웠던 주라기 공원과는 달리 거대한 테마파크이면서 리조트의 형태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공원이 된 거죠. 어린 잭과 그레이는 이모인 클레어가 이 주라기 월드의 운영을 맡고 있는 탓에 놀러 오게 되는 행운을 거머�줍니다. 평범한 진행이죠. 오웬 그레디는 벨로시랩터를 훈련시키는 훈련사고 벨로시랩터를 오래도록 연구한 사람입니다. 거의 랩터들에게는 동료로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위협적이었던 랩터들이 변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죠. 아무튼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역시 욕심을 가진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사이먼 마스나리와 헨리 우가 문제였죠. 이들은 더 크고 더 위협적이고 더 강력한 공룡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로 합니다. 여러 공룡들의 DNA를 합성해서 만든 새로운 종류의 공룡, 인도미누스 렉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미누스 렉스는 이 공원을 초토화시킬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 녀석은 놀랍게도 자신의 체온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보호색을 활용해서 모습을 감추고 그 어떤 공룡보다도 강력하면서 동시에 다른 공룡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인도미누스 렉스로 인해 공원은 난장판이 되고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갑니다. 이에 다른 공룡들은 물론 오웬이 훈련시킨 랩터들 역시 인도미누스 렉스에게 굴복해버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탈출로 이어지는데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인도미누스 렉스는 주인공 일행을 공격하고 이때 오웬의 동료 랩터 블루는 인도미누스 렉스에 맞서서 반항을 선택합니다. 오웬을 구해주는 대신 목숨을 건 거죠. 그리고 블루가 당하자 다른 랩터들도 인도미누스 렉스에게 덤비지만 덩치도 이빨도 부족했습니다. 이때 클레어가 마지막 수단으로 인도미누스 렉스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한 육식 공룡을 불러옵니다.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1편에 등장한 바로 그 렉시입니다. 렉시는 클레어의 유도에 따라 인도미누스 렉스가 있는 곳으로 와 진정한 이슬라 누블라의 왕을 가리기 위한 전투를 벌입니다. 참고로 이 전투는 주라기 월드 사상 최고의 장면이자 많은 관객들이 자신이 지리지는 않았나 의심하게 만든 희대의 명장면입니다. 특히 블루가 위기에 처한 렉시를 구하기 위해 돌진하는 장면은 많은 주라기 공원 팬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1편에서 나온 적수이면서 동시에 주라기 공원을 대표하는 두 악역이 새로운 적을 상대로 협력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명장면이었습니다. 이후 헬기 엔딩으로 끝나면서 영화는 폴른 킹덤으로 이어지죠. 모시사우루스의 탈출 장면에서부터 폴른 킹덤은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슬라 누블라 섬입니다. 이 섬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때 벤자민 로구드, 존 해먼드와 함께 주라기 공원을 구원했던 벤자민은 이슬라 누블라에 있는 공룡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걸 위해 공원 관리인이었던 클레어를 부르고 클레어에게 유능한 랩터 훈련사였던 오웬 그레디를 데려와 달라는 요청도 하죠. 둘은 이슬라 누블라에서 많은 사건을 겪고 공룡들을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구출을 위해 온 인물들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촉박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합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내리고 마그마와 불에 휩싸이는 공룡들의 모습은 마치 공룡들의 멸종을 보는 것처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로구드 저택에서 진행됩니다. 포획한 공룡들은 로구드 저택의 지하로 이동되고 이 공룡들이 곧 경매에 나서게 되는 거죠. 이걸 기획한 이는 벤자민의 부하인 일라이였습니다. 이 녀석은 벤자민을 살해하고 자신이 공룡의 전권을 가지게 되죠. 이때 벤자민이 헨리 우를 시켜서 만든 인도랩터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공룡을 구출하려는 주인공들, 그런 공룡을 이용해서 한몫 벌려는 인간들, 그리고 그런 인간들을 조롱하듯 행동하는 인도랩터. 결국 인도랩터와의 싸움은 가까스로 끝이 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아너가스가 분사되어 공룡들이 전부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 하지만 우리의 문을 열면 공룡들은 이 저택에서 빠져나가 생태계를 혼란시킬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선택한 것은 바로 로구드의 손녀 메이지 로구드였습니다. 사실은 벤자민의 딸의 유전자를 복제해서 만든 복제 인간인 메이지는 스스로의 손으로 이 공룡들을 풀어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등장한 이안 말콤 박사가 연설합니다. 이제 주라기 월드가 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폴른 킹덤이란 인간들이 만든 이 오만한 제국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도미니언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도미니언에 대한 것은 제 리뷰를 확인해 주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